안녕하세요, 여러분. 돈스토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지난번 피사로 챕터 세 번째까지 설명드렸죠. 168명의 스페인 정복자들이 잉카 제국을 무너뜨린 사건이에요. 그리고 정복자들이 데려온 천연두로 잉카 주민들이 쓰러져가는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피사로 마지막 챕터에서는 현재 브라질 아마존 원주민들이 코로나19로 겪는 고통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피사로가 침탈하고 500년이 다 되어감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외부 세력의 원주민 침략과 원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2021년 오늘의 우리가 인류의 일원이자 지구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아마존 생명 다양성 존중을 위해 어떤 고민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지실게요. 2020년을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특히 델타 변이로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죠. 세계 최대 열대우림 아마존의 원주민 부족들에게도 코로나19는 피할 수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미국 CNN 등 외신은 아마존 원주민들의 코로나19 사망률이 2020년 5월 기준 브라질 전체의 2배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브라질은 2021년 8월 현재 누적 확진자 2,073만여 명, 사망자 58만여 명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세계 3위, 사망자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확진자가 많은 브라질에서 원주민들은 오랜 세월 바깥 세계와 접촉 없이 살아와서 코로나19에 훨씬 더 취약했고요. 그리고 아마존이라는 세계 최대 열대우림에 고립된 공간에서 지내다 보니까 당연히 현대 의료시설에 매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내고 있고요. 인포 아마조니아에 따르면 브라질 원주민 마을하고 가장 가까운 중환자실 사이의 평균 거리가 315km나 됩니다. 이 거리는 서울에서 목포 직선 거리랑 맞먹습니다. 311km요. 또한 원주민 마을의 10%는 중환자실까지의 거리가 700km에서 1000km나 돼요. 이것도 장난이 아니죠. 중국 베이징에서 서울까지가 직선으로 952km예요. 그러니 이분들은 큰 병원 가시려면 우리나라로 치면 해외여행 가셔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신다 해도 브라질 의료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중환자실 침대와 인공호흡기를 놓고 경쟁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아마존 원주민들이 코로나19에 시달리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불법 벌목업자와 불법 금광 개발업자들이 아마존 열대우림을 침입하여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원주민 거주지까지 침범하면서 이들 중 상당수의 감염자가 코로나19를 원주민들한테 급속히 확산시킨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봉쇄령에 브라질 환경 공무원들이 감시를 못하게 되니까 불법 개발꾼들이 열대우림에서 기승을 부리게 된 거죠. 2020년 1분기에만 미국 뉴욕시 면적에 맞먹는 열대우림이 아마존에서 파괴되었습니다. 원주민 권리단체인 사회환경연구소 ISA에 따르면 2020년 7월 19일 기준 브라질 원주민 15,50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최소 523명이 사망했습니다. 305개 부족 중 110여 개 부족에 코로나19가 퍼진 상태고요. 특히 야노마미 부족의 피해가 컸습니다. 브라질 북부의 야노마미 부족은 약 2만 7천 명이 사는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원주민 공동체인데요. 야노마미 부족의 경우 2020년 8월 335명이었던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2020년 10월에는 1202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더 심각한 게 야노마미족을 돌보는 의료진 중 약 20%, 20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요. 전문가들은 야노마미 부족 거주 지역에 불법 광산 개발업자들이 몰려들어 코로나19를 퍼뜨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연방 대법원은 2020년 7월 8일 야노마미 원주민 거주 지역에서 불법 광산 개발업자들을 내쫓고 코로나19로부터 원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라고 국방부, 환경부, 법무부에 명령했어요.
하지만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러한 법안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 임기 중 보호구역 내 불법 광산 개발업자들의 활동은 증가했습니다. 아마존 내 불법 나무 베기가 크게 늘었고 원주민 살해 사건도 빈번해졌습니다. 이 개발업자들은 세상 무서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올해 7월에는 불법 금광 개발업자들이 원주민 마을을 습격하고 총을 난사했습니다. 경찰이랑 총격전도 뜨고요. 법원 명령이 나와도 정부가 단속을 해도 불법 광산 개발 활동이 계속되고 있어요. 2020년 한 해에만 야노마미 영토에서 축구 경기장 500개 면적이 불법 금광으로 초토화됐습니다. 그런데도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인구 0.5%에 불과한 원주민들이 너무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이 거주지의 천연자원을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대통령은 원주민 보호구역 일부를 농업과 광업지역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로 치면 지리산 국립공원이나 소백산 국립공원 파서 자원 채취하고 개발도 해보겠다는 얘기죠. 상당히 황당한 분이시죠. 2021년 3월 20일 현재 브라질 원주민 연합에 따르면 아마존 원주민 5만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이 중 무려 90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작년 여름보다 상황이 많이 악화되었죠. 코로나19는 아마존 소수 원시 부족의 대도 끊기게 했습니다. 올해 2월 19일 아마존 원시 부족인 주마족의 마지막 남성 아루카 주마가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주마족은 사실상 절멸 단계에 접어들었고요. 아루카 할아버지의 죽음으로 주마족은 단 4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세 따님 그리고 소녀 1명 등 남은 4명 모두 여성분들만이시고요. 현재 아마족 수많은 원시 부족이 코로나19와 이로 인해 가속화된 아마존 환경 파괴로 심각한 생존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멸 단계에 접어든 주마족 같은 매우 비극적인 상황도 생기고 있고요. 여러분께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돈보다 사람의 생명과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가치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희생되신 아마존 원주민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불법 개발의 과정에서 희생된 아마존 동식물에게도 인류의 구성원으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 한 사람의 힘은 미약하고 평범하지만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내면 그때는 기후변화를 늦추고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강력하고 특별한 힘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궁극적인 비극은 악한 사람들에 의한 압제나 잔인함이 아니라 착한 사람들의 침묵이다. 이상 돈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